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무척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석 상태의 다양한 어떤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석 상태의 문화 자원들을 저희가 콘텐츠의 옷을 입혀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경북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안동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주로. 예. 근데 오늘도 포항까지 와주시고. 저기 여기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라고 네. 저희 기관의 일부입니다. 같이. 그래서 가끔 옵니다. 출장 와서 간담회 하면서 예. 직원분들 고충도 듣고 뭐 개선사항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그러니까 종종 오시는 거네요. 예. 여기가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이제 산하 기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예. 저희 어떤 조직의 일부입니다. 같이. 4개의 팀과 2개 센터가 있는데요. 네. 규모가 큰, 그러니까 팀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센터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식구입니다. 식구. 예. 그 표현이 참 좋네요. 역시 콘텐츠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가 확 느껴집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서요. 네. 제가. MZ 세대들한테. 예. 나이만큼 넣는 게 아니라 생각만큼 넣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젊은 정서를 배우기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북콘텐츠진흥원 원장님으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진흥원이 안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포항이라든지 경주 지역에서는 조금 낯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북콘텐츠진흥원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진흥원은 경북의 또 23개 출연 기관 중에 하나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23개 시군에 콘텐츠 재원이 있습니다. 1차 원천 재원인데 원천 자료에다가 콘텐츠 옷을 입혀가지고 상품성,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멋진 그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돕는 기관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콘텐츠 요즘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또 콘텐츠라는 말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떤 콘텐츠들을 다루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이 많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세요? 문화에 대한 개념이 한 270가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콘텐츠라는 개념도 다양합니다. 학자마다 다양한데 저희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업무 추진상 필요한 11개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뭐 출판, 만화, 가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캐릭터, 지식정보 11개 장르를 분류해가지고 그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11가지 정도로 예.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지식 정보, 지식 솔루션 이런 것들은 뭐 지식 재산권 이런 거하고도 뭐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는 뭐 데이터 쪽, 뭐 과학 쪽 약간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콘텐츠로 생각을 하는군요. 초기에는 이게 방송이나 IT 업계에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네. 무형의 내용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도 지식 솔루션 관련한 부분들도 다루고 또 지원도 하고. 저작권 서비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의 진흥원에 있는데요. 네. 그 저작권위원회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저작권 서비스 센터에서 23개 시군의 기업들 대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등록 기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저작권 받고 있지 않으면은 뺏길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 이제 1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길다면 길고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경북의 많은 문화 자원들을 콘텐츠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콘텐츠,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진 거,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오토는 23개 시군마다 1시군 1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16개 시군하고 76개 정도의 콘텐츠를 개발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대표 콘텐츠로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음악 가투리 될 수 있고요. 예. 이건 이제 아동문학가인 권지성 선생님이 안동에 사시면서 네. 만든 동화를 바탕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또 TV물을 만들어가지고 시즌 4까지 지금 제작돼 있고요. 상영 중이고 29개국에 지금 송출돼 있고 라이선싱을 포함해서 한 7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콘텐츠라 보시면 됩니다. 동가동가 우리 아가 동가동가야 동가동가 다람쥐가 가족이 생겨서 정말 좋은가 봐. 반가워. 남극? 응, 남극은 여기서 아주 먼 곳이야. 거긴 맨날 겨울이라서 늘 하얀 눈으로 덮여있지. 자, 다 했다. 아가들이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야겠는걸. 야, 이런 성공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인이 뭘까요? 지역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개발할 때만 집중하고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악 가투의 경우는 안동시와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예정을 가지고 또 이 여러 가지 다른 장르를 확산시키다 보니까 지속되는 것 같고 또 기업에서도 많은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시즌 4까지 나왔고 말씀하신 뮤지컬도 원래 시즌 3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무슨 장난감 같은데도 이 캐릭터, 엄마 가투리 캐릭터가 예. 막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 사는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자랑스럽네요. 그 캐릭터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다는 게, 예, 경북에서 맞습니다. 나왔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뭐 유명해질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 선 보이고 있으니까. 엄마 가투리 말고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독도수비대 강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아,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제가 제작한 건데 예. 5편이 지금 유튜브 상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프랑스 안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도 됐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불어로 더빙해서 오. 유럽의 5개국을 비롯 아프리카의 불어권 나라 12개국에 같이 송출해서 지금은 이제 음악 가투리만큼은 아닌데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유적으로 일본에서 바다 사자를 남용해가지고 지금 막 잡아가지고 멸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걸 좀 비판하는 이미지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인 강치가 불타는 얼음이라는 네네. 일종의 천연가스 개념입니다. 그 자원을 훔치려고 온 일본을 상징하는 이제 캐릭터인 아무르와 싸워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 가투리 같은 경우는 이게 모성애를 주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인류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독도수비대 강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그 정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캐릭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출을 한다든지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직은 이제 음악 가투리만큼 뭐 많이 연장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자본을 더 투입해서 시즌 2, 3, 4로 갈 경우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제를 전면 내세우기보다는 독도의 자연스러운 풍광, 아름다운 풍광과 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도의 값어치를 알리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도와 뭐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 수는 없지만 독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독도라는 곳이 있고 또 독도라는 곳 자체의 그 존재감 자체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네요. 예, 주제를 전면 내세우면 네. 일본이 그걸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국제 분쟁화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저희 또 정부는 안 맞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특히 뭐 외국인도 대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브로커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반응을 보고 네. 그게 또 필요성이 공감되면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즌 2, 시즌 3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 수비대 강치는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도 또 독도의 그 존재감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뭐 더없이 교육적인 소재도 될 수가 있겠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캐릭터가 너무 친감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 조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여주니까. 그러니까요. 좋아하고 실제로 초중등학교에서 저희 대여 신청이 많이 옵니다. DVD 해가지고 네네. 그 독도 관련 교육을 할 때 많이 쓰고요. 또 지역 방송사에서 많이 활용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글로컬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인 것도 굉장히 좀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인데 딱 그 글로컬에 맞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강치도 앞으로 제가 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본원은 안동에 있잖아요. 포항에서는 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지역 포항이라든지 경주도 콘텐츠 산업은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포항에서도 콘텐츠 산업 좀 많이 키우려고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곳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그런 의미에서 포항에 생긴 건가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네.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진흥원이 안동에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경북 북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해도 누릴 수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균형 발전 개념에서 남동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2020년에 경주에 동남권 센터를 오픈했고요. 그걸 계기로 이제 음악 창작소나 웹툰 캠퍼스를 개설시켜 했고 기업지원센터는 공모사업 기준을 보면은 입지 조건이라든가 뭐 안정성, 편의성 등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이 적합하다고 봤었고요. 포항시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게 어떤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서 콘텐츠 기업지원센터가 오는 게 필요하다고 보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진흥원의 지원을 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기 예, 들어오면? 일종의 저희는 플랫폼 같은 성격인데요. 15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일단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개발할 콘텐츠를 도와드릴 수 있겠고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진단, 그다음에 역량 제고를 위한 뭐 멘토링, 교육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겠고요. 산하학 연계해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좀 제공받을 수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콘텐츠 펀드, 경북형에 어울리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펀딩이 조성되면은 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되게 지원할 수 있겠고, 더 가까이는 어떤 직원분들 고용할 때 일부 지원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랄까,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비를 선정해서 한 4천만 원 정도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게 조그만 뭐 부분 이렇게 도움 주시는 줄 알았는데 거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 주시네요.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열심히 콘텐츠만 잘 만들면 또 다른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많이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고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이렇게 또 서포트를 해 주시니까 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들 동화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장성이 없는 안전교육 혹은 뭐 독도교육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독도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똑바로 인식을 하고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흥미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제로 동화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은 홍보 영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촬영하려면 그동안 외주를 많이 줬었는데 지금 스튜디오가 괜찮은 스튜디오가 있고 장비랑 워낙 조명이랑 워낙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고 외주에서 하나하나 부탁하기 힘든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가면서 이제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다른 외주를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이런 식의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행과 게임을 결합한 추리 게임 형태의 모바일 2D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포항에 정착할 수 있게 포항시와 연계된 정착 지원 혜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지원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들,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튜디오 장비들, 고가의 어떤 그런 교육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다른 지역에서도 탐났을 것 같은데 포항에 들어오게 된 거는 포항이 최적지이기 때문이었나요? 저희 주 고객이 기업입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구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해당 어떤 지자체에 의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정 기준을 종합할 때 포항이 적합지라고 판단했고 제안해가지고 경상북도 포항시 진흥원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국비사업 신청해서 20년에 선정됐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포항이 좀 적합하기도 했고, 이건 이제 포항의 좀 경사스러운 일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포항이 이제는 철강 산업에서 어떤 산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 되게 중요한 시점에 이곳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대학들이 또 포항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요? 예, 포항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예. 포스텍이나 한동대 같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고요. 거의 지금 저희 한동대랑 두 차례 미팅을 통해서 한동대에 있는 콘텐츠 관련 학과 학생들과 이 입주기업 연계해서 졸업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지식은 좀 모자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요. 저희는 사전에 한 3, 4학년 단계에서 입주기업과 연계해서 실제로 실무 교육을 통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도록 인턴십 같은 거?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와, 그거 굉장히 좋네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또 인재들한테도 참 귀한 예. 기회가 될 거고,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또 일을 예. 도와주고 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되겠네요. 서로 그러니까 산학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고, 기업도 좋고 학교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도 그 동남권 센터가 있잖아요. 경북 콘텐츠진흥원에. 그 동남권 센터도 저는 좀 궁금하던데 어떻게 경주에 들어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거기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진흥원이 북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북부 지역 시군들을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남동부권도 그렇고 서부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이 자원들을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했고요. 센터 유치하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사무 공간 만들 게 아니라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국비 사업인 음악 창작소 하고 웹툰 캠퍼스 사업을 저희 선정돼 가지고 네네. 같이 구축해서 이 환동의 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 콘텐츠를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창작소도 있고 웹툰 캠퍼스도 있고, 그럼 그 공간은 그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곳인가요? 양쪽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음악 창작소 경우에는 저희 도내에도 많은 음악 관련 학과들이 있고 인재들이 배출되는데 이분들을 여건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창작소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활동 중인 뮤지션 아니면 예비 뮤지션 아니면 음악에 관심이 있는 동호인들을 취미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저희가 아주 고품질의 장비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명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 그다음에 편집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뭐 기획하고 음악에 관한 경북의 모든 콘텐츠를 저희 창작소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툰 캠퍼스도 최근에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또 위치도 보니까 황리단길 또 가까이에 있어서 관광객들도 오며 가면 또 여기가 명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웹툰 캠퍼스 경우에는 저희가 안동에서 그 전 단계로서 웹툰 창작 체험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웹툰 작가들과 뭐 동호인들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좀 확장해서 웹툰 캠퍼스를 구축했는데 저희 웹툰계에서는 뭐 전설적인 존재 이은세 선생님의 대표 작품인 공포의 외인구단 첫 장면에 보면은 황남초등학교가 나옵니다. 맞아요. 아치가 네. 옮지가 졸업한 장면 나오고 그 황남초등학교 일부를 저희가 같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캠퍼스를 열었고요. 주요 업무는 이제 웹툰 작가들과 또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 그다음에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그야말로 핫플이 될 그 조건을 다 갖고 있네요. 또 스토리도 있고 이연세 작가의 그 공포의 외인구단의 배경이 됐던 장소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엄마 까투리를 잇는 또 대단한 작품들이 글로컬 작품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경북 웹툰 캠퍼스는 경북도 내 웹툰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 웹툰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올 3월에 개소한 곳입니다. 4월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가님들을 지원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웹툰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랬을 때 좀 다른 도시로 좀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웹툰 캠퍼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제공해주는 정보들이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유익하시죠. 네네. 저희는 지난 11월 30일 날 개소식을 했고 녹음, 믹싱, 또 마스터링, 합주, 미디 작업까지 가능한 음악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의 그 문화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 시절에 그 프랑스에서 한류 붐을 만드신 장본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계셨던 거죠? 예, 제가 4년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붐을 만들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부임했을 때가 2011년인데 그때만 해도 K-팝 중심이었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당시 K-팝 팬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영원히 그 연령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그렇죠. 또 관심이 더 넓어지니까 그러면은 K-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이 친구들을 계속 잡아들일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했고 그래서 뭐 지역 도시 거점도 만들고 대학 축제를 만들고 이렇게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기획하셨던 행사 같은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한데. K 드라마 파티를 제가 처음으로 기획했는데 지금은 이게 K 콘텐츠 팬들한테 상당히 인기받는 장르가 됐는데 출발은 이런 거였습니다. K-팝 팬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드라마 팬들은 집에 주로 보다 보니까 실감이 안 되잖아요. 예, 수요는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작업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국가 행사를 계기로 이제 K 드라마 파티를
그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샹젤리제 거리에 삐에가르댕 문화관에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한 600명 되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네. 오전 10시가 되도록 한 100명밖에 안 차가지고 100명이요? 조바심이 아주 계속 나가지고 줄담배 피면서 프랑스 친구들 보이면 빨거라고 막 손짓하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 원장님이 직접 막 이렇게 호객행위도 좀 하시고. 예. 그래서 결국 600이 다 찾고요. 네. 대통령 오셔가 성황제 마쳤고 이게 출발로 이제 드라마 파티가 해마다 이제 진행되면서 힙합만이 아니라 드라마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 축제를 기획하면서 네. 비빔밥 500인분 시연회를 통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맛도 보고 하면서 예. 비빔밥 그다음에 황세경 선생님이나 한강 작가를 불러가지고 한국 문학가의 만남 와. 그다음에 판소리 경연 뭐 북그릇이 이런 다양하게 그러니까 니들이 케이팝의 나라고 알고 있는 한국이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전통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지금은 드라마 하면은 무조건 한국 드라마 최고고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K 드라마에 뭐 난리도 아닌데 그때는 드라마가 뭐가 인기가 있었죠? 한국 드라마가? 제가 드라마 파티를 기획할 때 네. 어떤 저희 일방적인 드라마를 선정하기보다도 한류 팬클럽들 대상으로 좋아하는 탤런트들 여론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기웅, 현빈 이런 네. 어떤 탤런트들이 나오는 드라마 시크릿 가드라든가 각시탈 이런 드라마 5편을 선정해서 오전 오후 2부씩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퀴즈도 하고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웅 씨하고 현빈 씨가 인기가 예. 있었군요. 좀 약간 서구적인 외모라서 뭐 그랬는지 600명 그 공간 만들어 놨더니 100명밖에 안 왔을 때 그 심정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짜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K-팝 그 공연도 사실은 네. 한 11,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인기였는데 지금 BTS 경우에는 그 공연장이 아니라 축구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12만 명 찰 정도니까 이게 수적으로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습니다. 10,000명 관람객을 이제 뭐 상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12만 명. 그 10년 사이에 진짜 엄청난 그 발전입니다. 예, 몇 가지 그 변곡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 당시만 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또 여학생들 중심인 그 K-팝 어떤 팬덤들 현상이 이제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 중심으로 팬클럽들이 확산됩니다. 30대, 40대 확산되고 있고 여러 세대로. 예, 그런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BTS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BTS 현상 이런 게 단순히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뭐 도와주면서 이렇게 쌓여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10년 전에 파리에서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시던 우리 원장님, 지금의 K-팝, 뭐 K-컬처의 위상을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아, 저 내가 좀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드시겠어요? 예, 기분 좋고 싸이가 왔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그때 싸이가 공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음반 홍보하러 왔는데 네. 음반 제작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다 하길래 제가 제안한 게 즉흥 공연을 잘한다. 애들립이 좋으니까 싸이가. 그래서 그냥 기자회견식을 한 게 아니라 맛보기 갈라 공연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에펠탑 맞은편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DJ랑 연계 사회 보면서 미니 공연을 했는데 2만 명이 문집해가지고 와. 유튜브상에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대단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변곡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싸이의 공연을 계기로 K-팝의 어떤 향수 계층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저변이 엄청나게 예. 넓어졌군요. 원장님 프랑스에서 많이 보고 듣고 하셨지만 또 문화 정책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학위까지 받으시고 또 제가 알기로도 프랑스가 문화 정책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 계시면서 아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부분 혹시 있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화의 집 제도였는데요. 문화의 집. 예, 네. 예. 앙드레 말로 소설가인 네네. 앙드레 말로가 제5공화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11년 동안 하면서 만든 제도인데요. 문화의 집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저희로 하면은 뭐 문예회관 같은 건데요. 제가 이 문화의 집을 공부하기로 마음 결심한 계기는 20년 정도 기자 생활하는 과정에 문화부 기자할 때
연극 담당하러 대학로에 많이 갔습니다. 많은 배우들과 이야기도 하고 작품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대학로를 살려달라. 근데 사실 그분들이 스태프들과 같이 구설단 물려 만든 작품들이 뭐 짧게 일주일 정도 공연하고 막을 내리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런 작품들을 지방에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를 그러니까 정책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문화의 집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 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앙베르 말로 장관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km의 고속도로를 깔 돈으로 우리 프랑스 웬만한 도시에 고품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역 분권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저희로 돌아오자면은 저희 같은 콘텐츠 진흥원, 문화재단, 이런 광역이건 기초단체건 이런 기관들이 활성화되면은 프랑스의 문화의 집 모델처럼 지역 주민들도 수도권 못지않는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문화의 집은 영화, 어떤 문화의 집은 연극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그 장르를 연중 내내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화 향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 이제 11년 됐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는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두고 어떤 목표를 좀 설정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수도권의 어떤 진흥원이나 콘텐츠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면은 어디서 어떤 콘텐츠 대박날지 모릅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경북에 어울리는, 쉽게 말해서 경북형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본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스토리를 뭐 음악 창작소나 웹툰의 소재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포항에 있는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의 어떤 지적재산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 연계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정말 어떤 그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그 문화 자산들을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인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지금까지도 애 많이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경북의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 같이 협심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노래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평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송창식 선생님입니다. 아, 송창식 선생님 왜 좋아하세요? 일단 노래 말이 너무 시적이었고요. 그래서 뭐 20년 전쯤에 나의 기타 이야기, 뭐 돌돌이와 석순이, 이게 제가 잘 부른 노래고요. 네. 제가 세시봉 그 공연한 걸 보여주면서 프랑스 친구들한테 네. 프랑스에 통할 수 있는 가수가 누구야 보니까 송창식 선생님을 주목하더라고요. 아, 그 셋 중에 또 유독 송창식 선생님을? 왜냐하면 샹송이 또 음유시인 같은 전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그러네요. 맥락에서 송창식 선생님 노래가 그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고 해서 예. 제가 송창식 선생님 공연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했는데 네네. 선생님이 기체 좋아하신다고 해외 공연을 못 하신다 해가지고 중단됐습니다. 못 아, 했었습니다. 아쉽네요. 송창식 예, 예. 선생님 프랑스 진출 한번 또 분명히 대박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진 한번 다시 해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기치적 이거 10년 동안 하신대요.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럼 송창식 선생님 노래 어떤 거 한번 들어볼까요? 20년 전쯤에라는 노래 네. 듣고 싶습니다. 20년 전쯤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곡 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는 말도 없이 서로들 보고만 있었지. 어색한 분위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